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요즘 화장품 브랜드에서 대거 신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또 핫한 신상들이 있죠.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짜란! 바로 페리페라의 신상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이랑 에스쁘아의 신상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뉴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의 신상을 구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페리페라 같은 경우에는 본품 그리고 리필, 퍼프 두 개가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에스쁘아 같은 경우에는 본품, 리필, 그 다음에 안에 미니 쿠션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신상 쿠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쿠션의 키워드는 맑은 글로우, 얇은 커버, 비건 쿠션입니다. 화장품 시장은 비건이 대세잖아요. 프랑스 2부 비건 인증을 받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도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컬러도 전체적으로 좀 상아빛 컬러, 아시아인들에게 잘 맞을 수 있는 컬러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아빛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비벨벳을 사용을 했을 때도 22호 페타를 구매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살짝 밝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2호를 똑같이 살까 23호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쿠션은 생각보다 밝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 호수대로 잘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페리페라 쿠션입니다. 이번에 와, 이거 정말 너무 이쁘지 않아요? 거의 무슨 유리구슬 같은 느낌의 쿠션이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실물 보자마자 아, 진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상세 페이지를 살펴볼게요. 페리페라도 마찬가지로 비건 쿠션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맑고 깨끗한 글로우 피부 표현이 주 포인트라고 해요. 이런 광채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데 페리페라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2부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라는 총 3가지의 컬러가 나왔어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핑크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두 쿠션이 좀 컬러로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바로 반반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3일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력 피부 상태를 총 3개의 타입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선크림 후 바로 제품만 발랐을 때, 그리고 제품과 가볍게 브러쉬로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 그리고 프라이머, 그리고 퍼프로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 3가지로 나뉘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피부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이스를 선크림과 프라이머를 발라준 피부에 그리고 이제 파우더 처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쪽 발라볼게요. 이 담지체가 이것도 좀 단단하게 나온 편이고 굉장히 퍼프에 고르게 펴발립니다. 다행히 이 제품이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아니라서 막 엄청 양 조절이 필요로 한 쿠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많은 양이 묻어나왔다고 해도 막 두껍게 발리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모공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매끄럽게 잘 발리고 그리고 기초를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해줬거든요.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춥다고 해서 그래도 막 화장이 밀린다거나 막 이런 느낌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근데 좀 대체적으로 이번 페리페라 이 쿠션이 좀 핑크 베이스로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더 약간 화사한 느낌. 그래서 좀 차분한 컬러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쓰시는 호수보다 하나 좀 더 낮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래 23호를 쓰시던 분들은 살짝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레이어드를 해서 발라줄게요.
파우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꽤 촉촉한 피부 표현이 됩니다. 네, 반대편 에스쁘아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에스쁘아도 이 담지체가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에요. 담지체를 눌렀을 때 퍼프에게 쫙 퍼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평상시 우리가 쓰는 그런 쿠션의 느낌입니다. 제가 그때 비벨벳 사용을 했었을 때 컬러가 좀 밝게 나왔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페리페라가 좀 더 밝게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22호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기본 피부 색깔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쪽에 붉은 트러블이 좀 더 있기는 하거든요. 촉촉함은 페리페라 쪽에서 좀 더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제 외출을 하고 좀 밖을 많이 걸어 다닐 거라서 비록 촉촉한 쿠션을 사용을 했지만 뽀송한 파우더로 완벽하게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가 볼 거예요. 파우더도 어떤 제품의 파우더를 썼는지 그리고 그걸 브러쉬로 발랐는지 퍼프로 발랐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라네즈 네오 파우더를 퍼프로 발라볼 거예요. 이마부터 얼굴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갈게요. 살살살살 베이스 해놓은 게 잘 안 벗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을 겨울철에 파우더 바를 거면 촉촉한 거 왜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속당김이 좀 저는 덜 합니다. 어차피 보송한 쿠션을 발라도 T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속건조를 대비해서 이렇게 날씨가 좀 많이 떨어지면은 약간의 이런 촉촉한 쿠션을 파우더 처리를 하고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파우더를 완전 짱짱하게 발랐을 때 마스크 찍힘은 어떤지 그리고 지속력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외출을 한 다음에 이제 지속력까지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볼게요. 오늘 외출해서 수정 화장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아까 촬영하고 나간 그 피부 상태 그대로입니다. 마스크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스쁘아 페리페라. 마스크를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오늘은 에스쁘아 쪽이 조금 더 덜 묻었네요. 일단 이렇게 거울로 확인을 했을 때 확실히 좀 지워지는 게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 아래 눈 밑으로는 좀 쿠션이 좀 지워지고 컬러가 살짝 다크닝이 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 얼굴에서는 막 콧김, 막 이렇게 뭉침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마스크의 마찰로 인해서 좀 벗겨졌다, 지워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파우더 처리를 짱짱하게 해서 그런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파우더 처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분이 올라오고 살짝 지워진 느낌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더 발랐을 때 또 수정이 잘 되는지 봐야 하잖아요. 바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눈 밑에 지워졌죠? 이쪽을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파우더를 얹은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화장 역시나 잘 됩니다. 코 쪽 뭐 끼인다거나 찍힌다거나 뭉친다거나 이런 느낌 별로 없고요. 수정 화장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어요. 역시나 근데 이렇게 막 붉은기 커버가 드라마틱하게 되는 편은 아니라는 점.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한 얼굴에 이렇게 덧발랐을 때 수정 화장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피부 표현은
나쁘지 않게 잘 되네요. 반대쪽 에스쁘아도 한번 수정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트러블 쪽, 볼 쪽이 다 날아가 버렸죠? 에스쁘아도 마찬가지로 수정 화장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습니다. 수정 화장은 진짜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쿠션 모두 다. 하지만 역시나 붉은기가 또 완벽하게 커버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제품을 바른 지 9시간이 지났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신기하게 T존 쪽은 번들번들한데 볼 쪽은 그렇게 번들번들한 느낌은 아니에요. 페리페라가 조금 더 여기 볼 쪽이 살짝 번들번들함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12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중간에 수정을 해서 그런지 살짝 마스크 묻어남 찍히면 좀 더 보입니다. 유분은 어제에 비해서 조금 덜 올라온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수정 화장을 하면서 더 덧발라지기 때문에 어제보다 마스크에 묻어남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커버력이 군데군데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데 마스크에 이렇게 찍힌 부분이 있는 데는 좀 더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사용감은 솔직히 많이 비슷합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컬러감인데요. 확실히 페리페라 쪽이 조금 더 밝고 핑크빛으로 화사하게 나왔고 에스쁘아 같은 경우에는 좀 내추럴 톤으로 나온 것 같아요. 좀 얼굴에 붉은기, 좀 이렇게 트러블 자국이 있으신 분들은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저는 T존은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볼 쪽은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기름기가 올라오면서 좀 지속력이 많이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만간 마스크를 우리가 안 끼게 된다면 정말 피부 표현도 좋고 손이 잘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동안에는 마스크의 묻어남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적인 평으로는 좀 수정 화장이 그래도 필요로 한 글로우 타입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한다면 집에서는 매트한 제품을 바르고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수정 화장을 할 때는 좀 더 깨끗하게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촉촉한 쿠션들을 들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촉촉한 타입이 완전히 호는 아니기 때문에 막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아요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수정 화장이 너무너무 잘 되는 타입이라서 휴대용으로는 이 제품을 들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속력도 비슷하고 뭐 마무리감, 피부 표현도 비슷한데 그래서 둘 중에 좀 더 광나는 피부 표현을 원해요 하신다면 페리페라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 지인들이 둘 중에 뭐 추천해요 한다면 둘 중 원하는 케이스로 구매하세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는 밝기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 제품 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나온 쿠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 두 가지를 모두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 제품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